2019년도 1월 1일자로 입사를 하게 된 신호직렬 엄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간에는 열차가 다니는 시간이기 때문에 순회를 가서 기기실 안에 있는 설비들을 점검을 한다든지 행정 업무 같은 거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야간에는 열차가 끊기고 저희가 밑으로 내려가서 현장에 있는 설비들을 점검하고, 측정할 거 있으면 측정도 하고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도 하고, 그렇게 주간 야간 나뉘는 것 같습니다.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전공이기도 하고, 저희가 설비가 좀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관련 부분도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들어가시면 아마 300% 만족하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들어와서 좀 놀랐는데, 철도 신호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고 한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기, 전자, 그리고 뭐 제어공학 그 정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고, 신호공학을 따로 전공하지 않으셔도 와서 이제 신호공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셔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전기랑 전자 설비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전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대학교나 뭐 밖에서 기사 공부할 때 공진회로라는 걸 배우는데, 공진회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들어와서 제가 써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도면 보는 법을 좀 잘 아시면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딜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원인을 찾을 때도 도면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도면 보는 능력이 출중하시면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칭찬 받은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저는 기본 문제에 일단 제일 충실했고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가 한 3초 안에 생각날 만큼 기본 문제만 반복했고, 그리고 기본 개념 공식이라든가 단위까지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9급 국가직이랑 지방직 문제가 있거든요. 전기 이론이랑 전기 기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 7년치 본 것 같습니다. 그거 오답노트 만들어서 받고,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평소에 하던 거는 계속 반복하고 추가해서 전기 전공에서 설비 기준이랑 그리고 공사 재료 파트가 있는데, 그분은 원래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분야를 다 보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한 2주 전부터 그 부분을 매일 반복했고, 실제로 제가 시험 쳤을 때 그 부분이 많이는 아니지만 한 3-4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폭넓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직무 면접 이런 걸 준비하면서 좀 많이 막막했는데, 주위에서 이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신호가 약간 좀 특별한 분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인터넷을 막 뒤졌습니다. 이제 카페 같은데 신호 관련 카페 가입해가지고 그냥 자료 같은 거 그냥 받아서 보고, 철도 홈페이지나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저 혼자 찾아보고 막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 면접은 저 혼자 했고, 뭐 인성이나 뭐 그런 토론 뭐 그런 거는 면접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면은 그 순간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시면은 최종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통신직 이주임입니다. 1년 동안 신평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여기 노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직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전자 AFC랑 일반 통신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인원수에 맞게 랜덤으로 배정이 되고, 사업소도 다르고 하는 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기들이 아니면 이제 교류가 딱히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전자 AFC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나 승차권 자동 발매기, 교통카드 충전기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유지 보수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일반 통신인데 CCTV 카메라들이나 열차 무선 설비, 비상 인터폰, 그리고 행선 안내 게시기 설비, 꼴마 열차 나오는 거, 이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전송이나 전원 설비도 저희가
위주고수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곡선역 승강장 CCTV거든요. 거기 CCTV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게 보이는데 만약에 거기 CCTV 카메라 고장이 나서 안 보인다 하면은 열차를 출발할 수가 없어요, 곡선역은.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고 만약에 장애가 나면 영무원분들한테 손짓이라도 해줘서 기관사분들이 열차를 출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동하기 전까지. 일단 저는 정보 처리는 훑어 보는 정도만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이랑 무선 설비 기사를 거의 뭐 4.5 대 4.5, 그다음 정보 처리가 1, 이 정도로. 제가 전자공학이라서 통신은 잘 몰랐어가지고 기사 이론서를 공책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정보통신이랑 무선 설비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한 곳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론서에도 빠지는 게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것도 다 보완하면서 공책에 정리했고요. 네트워크 책도 같이 공책에 정리해서 그 공책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게 있다면은 공무원에도 이제 기술 직렬들 필기 시험이나 전공 면접 시험이 있는데 9급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16년도 때도 시험을 한번 쳤었는데 그때는 변조 쪽이나 광통신 쪽이 많이 나왔었고요. 또 제가 시험 칠 때는 거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 해마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풀이의 변환이나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전달 함수나 라플라스 변환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공식 같은 것도 잘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내가 본 게 나오겠다라고 전공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NCS는 이제 이론 부분만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하고 저희 봉투 모의고사 풀고 이제 오답풀이 하는 식으로만, 그리고 뭐 전날 좀 무리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컨디션 조절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평소에 준비하셨던 대로 잘 준비하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가시면서 취업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저희 회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1호선 노포승무사업소에 근무 중인 기관사 천병인입니다. 저는 현재 9개월 차 기관사로 근무 중입니다. 기계 일반 책으로 공부했고 기계 재료, 기계 공작법, 기계 설계 파트는 완벽히 외우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동기 파트는 2, 3회 정도 회독을 했고 뒤에 동력학 및 기구학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덜 주고 공부를 했습니다. 기계가 워낙 양이 많다 보니 빠르게 여러 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나오고 단순 암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는 기능사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먼저 이론을 정리하고 관연도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한 뒤 취약한 파트의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계와 달리 전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은데 굳이 꼽자면 회로 이론, 전기 자기약 파트를 많은 문제를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과목이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전공 해서 더 좋았어요. 두 개에서. 두 개다 보니까 그렇게 수준 높은 수준의 문제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면허 취득 시에 배웠던 내용들을 주로 복습하면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전차선 단전 시, 제동이 풀리지 않을 시 등과 같은 비상시 조치와 고장 처치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운송 부담률이 몇 프로인지 아냐고 부산에서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었어요. 질문들은 인성에 관한 질문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고 질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 인성, 시사 등 폭넓게 공부하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철도 사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고 그 사고의 원인이나 매뉴얼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정도의 생각은 해보시고 오는 게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CG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사이버 역사관이라고 거기 들어가면 사건 사고 내역이 다 있거든요. 그 원인이랑 그것까지 다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항상 그 물망골 사고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저희 당시에 다대포 전차선 없는 부분으로 들어간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운동화를 신어도 됩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너무 튀거나 화려한 색상보다는 단정해 보일 수 있는 운동화로 선택해서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사는 개인 시간이 되게 많고 근무 중에도 휴양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뭐 휴식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한다면 더욱 원활한 근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승객분들을 혼자서 수송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많이 따르고 부담감도 역시 많이 느끼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멘탈적으로 자신은 자부심 가지고 다닐 만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인터뷰 할 줄 알고 완전 긴장하고 있어. 녹음이랑 같이 대본 보고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2019년 4월에 입사하여 호포기계설비분사에서 10개월 근무하고 현재는 PSD 승강장 안전문 분야에서 현장에 필요한 물품 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사업소에서 발령을 받으면 보통은 기계설비분소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설비분소에서는 역사나 차량기지, 분소동에서 환기, 소방, 급배수 등의 설비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분소에 있을 때 감지기나 소방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습득을 하고 왔더라면 조금 더 빨리 일에 적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기사 기출은 기사 공부할 때만 봤었었고, 그것보다는 개념이나 공식 위주로 요청 정리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안 보고 빈 종이에 제가 써보는 거죠.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그리고 암기 과목 경우에는 그 암기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 중이나 운동할 때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앞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는 방식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나오면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하거든요. 그럼 바로 이렇게 체크 탁 하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제가 시험 칠 때는 공조 냉동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차량이나 기계 설비에서도 냉난방 설비에 대한 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녁 8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1, 2주 남았을 때도 저는 드라마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 시간부터는 드라마를 봤었습니다. 또 좀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렇게 뛰는 걸로 많이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가지고 꾸준히 한 1시간 정도는 운동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늦잠을 많이 잤었는데 그때는 시험 치는 날과 같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기본서 위주로 NCS 공부를 많이 했었고 오후에는 날마다 계획을 짜 가지고 전공 과목 하나씩 공부를 했었고 빈 종이에 요점 정리했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쓰면서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암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많이 체크를 했었습니다.